2020년 4월 25일 토요일, 베트남의 스포츠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 이 밤, 꿈과 희망을 찾아 베트남에 온 평범한 두 남자의 특별한 이야기, 굿모닝 비엔남 74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프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사장님. 별일 있으신가요? 별일은 없고요. 술이 안 깨네요, 지금 먹은 술이. 네, 이런 얘기 하면 부모님이 안 좋아하시지 않나? 그렇긴 하지 마. 뭐 어때? 술을 마신 거니까. 그렇죠. 술이야 마실 수 있는 거죠. 드디어 어제부로 해서 이제 계엄령이 해제가 되는 바람에 그저께 네. 정확하게 말하면 네. 그저께도 제가 미팅에서 술을 한 잔 먹고 이제 지금 와서 하는 얘기인데 미팅에도 이제 셧다운 내리고 하는 가게들이 있었거든. 술집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맛없는 안주 먹다가 어제 그 이제 계엄령이 해제되는 날 그날 아침에 이제 미팅에 그 아시는 분집에서 자고 이제 아침에 이제 일어나는데 이제 해장하려고 두리번거리는 그때부터 이제 가게들이 하나둘씩 열기 시작하더라고. 네. 그래서 아침에 제육덮밥 먹은 기억이 나는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어제 이제 간만에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아는 동생들이 어제 장어랑 해서 술 한잔 먹는데 맛있더라고요. 어제 맨날 거기 이제 그 불법으로 운영하는 데 가니까 막 소떡소떡 이런 거 안주를 주는 거야. 그게 뭐 한두 번은 맛있는데 이게 그렇죠. 엄사장은 어른 안주는 또 엄사장은 술을 안 먹어서 모르겠지만 이게 술이 안주가 좋아야지 술도 잘 깨고 다음날 건강해지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그 맨날 그런 거랑 술 먹다가 이제는 장어랑 술을 먹으니까 맛이 좋았다. 그래서 간만에 좀 과음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지금 술이 안 깨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는데 방송 찍어야 되니까. 저희가 요즘은 뭐 쌓아놓고 가는 게 아니라 거의 매주 만나가지고 그날 만나서 그날 올리는 것 같아. 지금 뭐 또 사모님께서 지금 한국에 계시다 보니 네. 이 친구도 심심하고 자주 봐도 되잖아요. 그래서 네. 기존에 이제 사모님 계실 때는 보통 저희가 한 2주 정도 한 번에 찍어가지고 몰아놓고 또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제 한 달에 한 또 뭐 주말 몇 번 없는데 사모님은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둘 다 할 게 없어가지고 둘 다 할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와서 이제 좀 자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도 하고. 네, 요즘 저희가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방송을 올린 게 뭐 조회수가 꽤 많이 나왔어요. 1000분 이상 들으셨는데 많이 나왔어요. 1000분 중에서 넘어오신 분이 한 20분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저희 방송 구독과 좋아요. 네, 저희 네. 저희가 방송 올린 내용이 대충 어떤 게 있냐면 혐한에 대한 내용 올렸었고, 그거는 저희 방송 주제. 네, 요거는 좀 요약본으로 올렸었고, 네. 그리고 또 방송 주제였는데. 아니요, 뭐지? 나머지는 방송 주제랑 관계 없는 거 올렸죠. 아니지, 그것도 이제 그것도 방송 주제랑 관련된 거. 예. 그래도 방송에 없는 내용도 저희가 올린 게 있습니다. 네, 뭐 그래서 이 프로의 게이 체험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와서 봐보시면 알 겁니다. 아주 정신 나간 놈이 썸네일을 그렇게 달더라고 이게. 그리고 또 뭐 있었죠? 저 혼자서 헛소리하는 거 하나 찍었는데 그렇죠. 그건 좀 안 보셨으면 좋겠고. 안 보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 또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셔가지고 꼭 구독과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고.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2년 동안 이렇게 청취자분들한테 이렇게 좀 존댓말, 저희끼리도 존댓말 써가면서 방송을 찍다가 혼자 반말 하면서 방송 찍으려니까 이게 되게 어색했는데, 일단은 뭐 제가 뭐 좋든 나쁘든 간에 영상을 계속 찍어 올리려고 하고, 그래서 또 뭐 혐한 관련해서는 참 댓글을 제가 많이 달았죠.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열심히 달았습니다. 네. 댓글 잘 안 달다가 좋습니다. 그 응원해주신 분들도 되게 감사드리고, 그리고 좀 저희가 부족했던 것들에 대해서 좀 지적해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감사합니다. 저희가 좀 뭐 팩트가 부족했다면 부족했는 거고. 저도 그 말을 이제 좀 지적사항을 받아가지고 좀 팩트를 체크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제 생각이 크게 바뀌진 않습니다. 저희가 해봐도 느끼게 특히 뭐 혐한이란 거는 찾아보기는 쉽지 않고 사실은. 그리고 제가 댓글에서 남겨드렸는데 전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자꾸 소수가 다수를 대표할 수 있죠. 사실은 뭐 한국 사람들의 또 그렇지 않습니까? 특성을 얘기할 때 몇몇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 어차피 뭐 4,500만, 4,700만 한국 사람들 전체를 가지고 이제 뭐 실험을 할 수 없다 보니 그렇긴 하지만 좀 의문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 소수가 다수를 대표할 수 있는가? 그 선은 어디까지인가? 저도 이제 뭐 여러분들 댓글 보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뭐 정리를 했었는데 나름 알찼고 조회수도 괜찮게 나오는 편이라서 아직까지는 학고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이런 거를 많이 찍어야겠다. 네. 이제 뭐 얼굴 깜마당에 형 한 편 하면 더 찍읍시다 그냥. 그게 요즘 뜨겁더라고. 또 차라리 이번에 베트남 까는 걸로 한번. 저희 방송이 그 영상을 끝까지 보셨으면 모르겠는데 아마 그 3분 보통 보고 끝이더라고. 근데 저희가 인트로에 그걸 깔았지 않습니까? 베트남에 혐한은 없다라는 것만 그렇죠. 듣고. 근데 느끼는 게 없다라는 느낌으로 한 거였는데. 네, 그것만 보고는 좀 그 매도하는 댓글 다신 분도 계셨는데 뭐 끝까지 보지 말고 저희 방송 들어본 저도 저희 라디오 방송 다시 봤고 유튜브 방송도 봤는데
뭐 주그는 아니었죠. 사실은 베트남 정부도 분명히 잘못한 점이 많다라는 거.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 얘기를 많이 한 거고. 로 갔는데 네. 끝까지 안 들어주시고 네, 그냥 처음에 한 2분 정도 들으시다가 혐한 없다고 하니까 그거 가지고는 악플을 많이 다시더라고요. 모르는 분들께서. 뭐 재밌는 경험이었다. 이게 유튜브 세상이 팟캐스트랑 많이 다르더라고요. 아, 피드백이 빨리 와요, 이게 사람들이. 팟캐스트는 제가 볼 때는 멀티태스킹을 하기에 좋은 솔루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여행을 하거나 뭐 여행이 아니라 운전을 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할 때 네. 이제 그냥 귀만 꽂고 있어도 뭔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실제로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면서 이제 저희 방송 들어놓고 계신다는 분도 계셨었고. 그렇죠. 그런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온전히 그 집중을 쏟아내는 거잖아요. 네. 영상도 보면서 네. 이제 소리도 듣고 해야 되니까 반응이 조금 더 빨리빨리 오는 것 같아. 확실히 빨리빨리 오더라고. 아, 그래서 이제 댓글이 그렇게 뜨겁게 달릴지는 몰랐어. 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지금 그래서. 여튼 뭐 그런 상황을 보시려면은 유튜브에 들어오셔가지고 좀- 실제로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네. 저희 1000번만 넘어와 주시면 저희 수익 창출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영상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남았더라고. 4000시간까지. 지금 까마득히 남았던데, 지금 한 300시간 아 정도. 지금 300시간이 넘었습니다. 아, 넘었어요? 313시간이고요. 아, 그러니까 혐한 떡지다니까. 아, 이게 왜 그게 진짜 주제 선택이 중요한지 진짜 잘 알게 됐죠. 사실은 저희 방송 혐한이랑 코드를 치면 아직까지도 상위에 노출되는 걸로 네, 나오거든요. 이게 검색했을 때 그 네. 키워드 상위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저희 같은 네. 팟고 방송들은 네. 추천받아가지고 갈 기가 별로 없잖아. 그렇죠. 네. 저희가 갑자기 뭐 감스트 씨랑 합방해가지고 할 일은 없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재밌다. 한번 다시 한번 찍읍시다. 혐한으로. 그건 뭐 그렇게 좀 팩트 좀 찾아가지고 얼굴 철면피 까고 이제 이 깜마당해 이제 뭐 한 번 더 한들. 아, 이제 저희도 이제 자본주의의 괴물이 되고 있다. 그 어떻습니까? 욕 좀 먹고 뭐 여기 뭐 저기 잘 돼서 저기 MCN 차려서 강남에 빌딩 하나 사면은 그게 인생 네.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뭐 저희 방송 네. 들으시는 분 중에서 아마 유튜브 타고 오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있다면 정말 환영드리고 네, 저희 앞으로도 또 조회수가 청취자분이 1397, 8에서 멈춰 있다가 그랬죠. 지금 유튜브 시작하고는 두 분이 다시 오셨는 것 같은데. 1380 한 5까지 간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네, 갔다가. 다시 쭉 떨어지고 네. 혐한 열풍 플러스 그 그- 정치적인 좀 발언이 좀 있었던 것 때문에 2%의 실언 때문에 좀 사람이 떨어 나갔다가 다시 이게 올라갔는데 뭐 하여튼 뭐 유튜브 하는데 좀 사랑해 달라. 좋아요, 구독 저희 조회수 방송 조회수에 비해서 지금 그 유튜브 지금 청취하시는 분 그 너무 적은 것 같아. 너무 적다. 네, 좀 넘어와 주시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나셔서 굿모닝 비엔남 검색하시고 네, 꼭 10초 구독 찍어주시고 10초만 투자해 주시면은 저희가 강남은 모르겠고 이제 동성로에 빌딩을 살 수 있는 강남은 좀 힘들 것 같아 이걸로는 주제가 그래가지고는 그렇다라는 네. 거에서 일단 그래서 뭐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제 베트남은 뭐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아마 그 노동절 지나고 나면은 이제 이런 조치들이 좀 많이 풀리지 않을까. 지금 뭐 식당이라든지 뭐 카페도 열고 다 하더라고 이제는 더 이상. 지금 안 여는 것들은 그 불필요한 영업장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 그래서 뭐 뭐 마사지, 뭐 사우나, 그리고 또 뭐 있죠. 가라오케, 술집. 술집을 해요. 그러니까 그 바를 안 하는 거죠. 그 네. 여기 엄사장 집 뒤에 보면은 바라는 게 그냥 진짜로 그 술 마시는 바들인데. 그렇죠. 그냥 술을 위한 목적으로. 그 뭐 식당은 음식이 주가 되고 술이 부가되는 그쵸. 느낌이라면 그 이제 술이 주가 되고 이제 그런 가게들 같은 경우 좀 안 하는 경우가 많죠. 엄사장 집 뒤에 많은데 그런 어디 가게들. 말하는 거야? 여기 끼마 뒤에 바들 많잖아. 많이 지나가봤지 않습니까? 그 동네 일식집 가면 다 보이는 게 그건데. 아, 저기 그 롯데 뒤에? 어. 아, 그쵸. 그쪽에 네. 그 뭐 바라는 게 어떻게 말씀드리면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말하는 바는 그 일본식 가라오케를 얘기하는 게 아닐까. 라운지 바. 라운지 딱 바라는 말이네. 말이 그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그런 거는 하지 않는데 아마 이것도 아마 제 예상이지만 네, 노동절 그렇죠. 연휴가 끝나고 나면 좀 풀어주지 않을까. 그 노동절 아마 전에 풀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4월 30일 날 아마 예. 풀리던가 아니면 노동절 이후에 풀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불만이 많았거든요. 베트남 사람들도 이제는 불만이 또 많죠. 불만이 많죠. 특히 뭐 한식당들도 요즘에 뭐 잘 장사 안 돼가지고 폐업하시는 분도 있다고는 하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뭐 비야 허위집 이런데 그런데 보면 뭐 부재 엄청 크게 하잖아요. 그런 가게 월세 어떻게 내? 그래서 지금 베트남도 점차 상황은 나아지고 있고 지금 한국도 상황은 나아지고 있는데 문제는 미국이더라고. 미국이 지금 확진자 90만 명 넘었다며. 그러니까 80만 명, 90만 명, 사망자가 3만 명 가까이 돼가는 것 같은데. 지금 90만 명이 넘어가지고 지금 또 한 번 지금 중국이 대단하다. 엄청난 방역 시스템을 가지고 어떻게 막았길래 그 숫자가 안 올라가나? 그것도 한번 뭐 미국에서 한번 얘기했다면서. 중국이 네. 진짜 그럴까? 무한에서 숨긴 사람만 어마어마하게 많고 뭐 그런다는데. 많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 미국에서 확진자 수는
뭐 내일이 하루하루가 다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중국이 변동이 없으니까 네. 중국에서 미국 눈치 보고 숫자 한번 올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 그런 적 있나요? 한번 올렸어요. 얼마 전에 갑자기 그 변동 없던 그래프가 갑자기 훅 올라가더라고. 사망자 수였나? 막 그 확진자 사망자가 뭐 1200명인가 한 번에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망자였을 거예요. 확진자는 아니고. 그래서 뭐 그런데 어쨌든 미국이 잘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미국이 해결돼야지 전 세계 이 경제 위기가 좀 좋아질 것 미국만 아니라 같은데. 유럽도 해결이 돼야 되고. 네, 미국, 유럽이 좀 빨리 풀려야 되는데 이런 거 보면 참 미국이 선진국이지만 선진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유럽도 마찬가지. 예, 진짜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물론 뭐 그 큰 땅덩어리를 어떻게 통제하겠냐만도. 네, 그래서 모든 또 코로나가 들어왔네요. 결국 2달 동안, 3달 동안 지금 저희 1월 말부터 2월 초부터 코로나 얘기를 한 게 지금 2달째 이러고 있는데 2달이 뭐야? 석 달이네. 2월, 3월, 4월, 그러니까 그렇죠. 석 달. 석 달째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해서 뭐 인트로는 뭐 정도 별일 없었어요. 그래. 네, 뭐 저는 별일 없었고요. 그렇죠. 뭐 별일 있을 게 없고 유튜브 하는 게 지금 별일이고요. 별일이죠. 앉아가지고 노가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좋습니다. 저희 잠깐 쉬었다가 이럴 때 그런 거 했어야지. 뭐. 사모님한테 사랑합니다 이러면 한마디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또 눈치가 없네요. 제가 지금. 사모님한테 개인적으로 사랑한다는 얘기 하겠습니다. 일단 뭐 안 방송 들으실 거야. 안 들으시나 네? 요새 잘 안 들으실 거야. 그렇지. 뭐 한국에서 좋은데 뭐 굳이 우리 방송 들을 거 있습니까 이거? 일단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방송. 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 다시 시작했습니다. 어디서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래 지금 이거 저희가 인트로를 하고 나서 녹음 다시 했는데 방송 사고가 났죠. 갑자기 방송사고가 나서 녹음한 거 다 버리고 다시 네, 그래서 베트남의 본격적인 그 스포츠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자. 아우 힘드네. 한 15분을 내리 떠들다가 다시 알려니까 뭐 다시 합시다.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뭐. 네, 그래서 베트남에 저한테 물어보셨죠. 네. 베트남에 어떤 스포츠가 있는지 아느냐. 일단은 제가 인트로로 처음 물어본 게 그냥 네. 자연스럽게 합시다. 스포츠 좋아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 이제 스포츠를 잘 모른다. 저는 스포츠를 관심 별로 없다. 네, 그래서 이제 주로 보는 것들이 이제 엄 사장 같은 경우는 뭐 월드컵이나 뭐 이제 올림픽 정도. 그렇죠, 그 정도. 네, 그 정도 본다. 전 국가적인 행사일 때 국민으로서 참여하는 거지. 네. 뭐 어떤 특정 팀에다가 나의 그런 애정과 사랑과 관심을 몰아주지는 않는다. 저는 스포츠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실은 농구, 축구, 야구 다 좋아하고 대구는 예전에 이제 그 삼성 라이온즈 많이 응원했었고 지금은 걔들이 야구를 못 하더라고. 그래서 부산 사람들은 야구 되게 좋아하던데. 아 맞아. 대구 사람들도 좋아는 해요. 네. 부산만큼 열긴 아닌 것 같고 사실은 저는 이제 그 개인적으로 이제 국내 야구 안 보기 시작한 게 이승엽 씨 이제 일본 건너가면서부터 안 보기 시작했고 그때 제가 뭐 사소한 에피소드긴 한데 대구가 프로야구 첫 번째 우승할 때 제가 그때 경기를 보고 있었거든요. 경기장은 아니고 집에서 보다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아마 중학교 때 했을 거예요. 그게 이게 이병철 씨 평생 수건이었잖아요, 사실은. 삼성이 이기는 거. 삼성이 그 한국 시리즈 우승하는 거 이병철 씨의 평생 수건이었는데 그걸 못 보셨었죠, 아마 그러다가. 요번에 우승 그때가 제가 아마 경기가 치고 있고 뭐 8회인가 9회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거의 이제 게임이 끝나기 직전이라 가지고 이제 졌다라고 생각하고는 이제 친구랑 제가 집 밖에서 야구를 보다 나왔거든요. 나오고 났는데 갑자기 이제 뭐 극적인 역전승을 한 건가? 그때가 기억하기로는 만홈런. 마혜영 씨가 홈런 치고 이승엽 씨가 끝내기 쳤나?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이승엽 씨가 동점 홈런 치고 마혜영 씨가 끝내기 홈런 쳤나? 아마 그건데 경기 9회까지 다 보고 마지막에 그걸 놓쳤어요. 제가 나와가지고 이제 동네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집에서 대구 옛날 그 대구구장이 많이 멀진 않았거든요. 그쪽에서 막 폭죽이 터지는 거야. 우승했다면서 야 이걸 지금까지 라이브로 다 보고 이걸 못 봤구나. 이래서 막 그때 TV 보러 막 뛰어간 기억이 나는데 그런 거 축구는 뭐 좋아하고 뭐 축구도 좋아하고 사실 농구도 특히 전 농구를 좀 많이 좋아하는 편이라서 이 방송을 뭐 찍게 된 계기 중 하나가 요즘에 넷플릭스에 그게 올라오더라고. 마이클 조던 다큐멘터리가 올라와. 최근에 라스트 댄스라고 이제 97, 8년도 이제 마지막 우승할 때 시카고 불스가 이제 그 관련해서 이제 뒷이야기 해주는데 요즘 제가 그걸 재밌게 보고 있어요, 집에서. 그것도 이제 그러면서 이제 스포츠 관련 얘기 좀 캐주얼하게 한번 해야겠다. 또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제 엄 사장 같은 경우가 이제 뉴욕 매치 경기를 옛날에 본 적이 있다, 뉴욕에서. 이걸 저희가 그 인트로에서 했던 얘기 아니지? 아닐 거야, 이건 아니야. 아니 이건 아니야. 스포츠 얘기는 안 했으니까. 안 했어요. 네. 우리 코로나 제가 얘기가 한 있으니까. 2011년도경에 미국에 갔을 때 네. 그 도장 깨기 좋아하니까 그렇죠. 여기까지 왔으니까 메이저리그 경기는 보러 가야 된다. 그래서 네. 뭐 지하철을 타고 어떻게 어렵게 가가지고 2만 원짜리 티켓을 내고 진짜 꼭대기 한 4층 되는 건물에서 그냥 셀카 하나 찍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이게 아마 그 뉴욕 매치는 이제 보스턴 양키즈가 아니었고 매치였고 뉴욕 매치였고 보스턴 레드삭스랑 경기했는 거를 봤다. 그날이 또 무슨 텟데이?
혜택은 뭐야? 뭐 그 야구 모자 주는 날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모자 받으려고 한가요 거기? 아 그건 아닌데 모자를 주더라고. 근데 그 모자가 뭐 좋은 모자는 아니고 아. 그 챙 다 휘어지는 그 아. 흐물흐물한 모자를 주는데 어쨌든 모자 주는 것도 받아왔던 기억이 나고요. 그때가 이제 제가 한국에서도 안 봤던 야구 라이브를 이제 미국에서 라이브로 근데 왜 양키즈를 안 가고 매치를 간 거야? 근데 난 좀 궁금하네. 아 그 일정이 안 맞았던 것 같아. 주말에 맞는 아. 일정을 봐야 되는데 그렇죠. 양키즈가 뭔가 더 상징적이잖아. 양키즈는 상징적이죠. 사실은 아. 뭐 그 뉴욕이 뭐 잘 아시겠지만 청취자분들도 매치랑 양키즈가 있는데 매치 같은 경우는 되게 좀 서러움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 그 저희가 뭐 다른 거를 들어보고 주위 얘기를 들어봐도 약간 그 2등 시민 같은 느낌이라 가지고 네. 매치 좋아하는 사람들은 약간 좀 뭐랄까 좀 특이하게 보는 것 같더라고. 양키즈가. 그래서 양키즈 스타디움은 저도 진짜 한번 가보고 싶어요. 지금 그래서 뉴욕을 가게 되면은 가보고 싶은 게 이제 그 자연사 박물관이랑 그리고 양키즈 스타디움이랑 그 뭐죠 메디슨 스퀘어 가든 농구팀 뉴욕 닉스 연고로 하는 그 네. 팀. 그래 가서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뉴욕 닉스 애들이 농구를 왜 못하는지 이런 걸 좀 보고 싶다라는 거에서 저는 좀 일생 중 소원 중 하나가 그런 거예요. 사실 영국 가서 돈 잘 벌면 이제 뭐 맨체스터 스타디움, 뭐 한번 가서 얀필드 이런 데 가가 축구 한번 보고 스페인 가가지고 뭐 베르나우라든지 이제 그 누캄프 가가지고 이제 바르셀로나 경기 한번 보고 이제 이런 게 사실은 좀 그건데 잘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저희가 방송 얘기를 한 게 제가 한 게 이제 뭐 스포츠라는 게 이제 한 나라의 역사, 문화, 전통 그 도시의 그 아이덴티티를 보기에 참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갖고 청취자분들께서도 혹시라도 뭐 뉴욕을 가신다라고 하면은 뭐 보스턴을 가신다 이런 계기가 있으면은 한번 보고 오시라. 야구 한번 보시라라고 하면서 제가 또 제 아는 동생 제 방송 청취자 그 친구 얘기를 하자면 이제 밀라노에 있었다가 AC 밀란이랑 그죠 인터밀란 경기를 한 번도 보지 않고 왔다라고 해서 제가 약간 좀 나무랐다. 나무랐다 이제 이런 얘기가 왜 거기 있으면서 그걸 언제 볼 수 있는데 한번 봤어야 하는데 이불이 그래야지 그런 걸 봐야지 이제 이태리 사람들의 정수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걸 하면서 이제 베트남에 있는 정수 이제 베트남 사람들의 국민성이라는 표현하면 좀 그렇겠지만 그런 방법들을 여러 가지 모습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베트남에 있는 스포츠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해서 이 프로가 준비를 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됐냐. 베트남에 어떤 스포츠가 있었냐? 아, 라고 했는데 인트로를 좀 자꾸 전화도 오고 지금 정신이 좀 혼미하네요. 그래서 베트남에는 프로 야구가 없다. 야구가 없다라고 네. 해서 이제 베트남의 하노이 기준으로는 야구장은 있다고는 제가 들었거든요. 저기 어디 야구장이 2016년도에 처음으로 네. 야구 전용 야구장이 생겼다고 하니까 베트남의 야구가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예,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그 동호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야구장 빌려 가지고 이제 많이 하신다 그러더라고. 특히 일본 사람들이 야구 좋아하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한일 교류전 이런 거 많이 하고 이제 한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야구는 뭐 전 세계적으로 많이 보는 스포츠는 원래 아니다. 우리 크리켓 이런 게 더 많이 본대. 크리켓. 크리켓이 인도가 보잖아. 크리켓이 뭐죠? 그 야구 비슷한 건데 그 때려갖고 막대기 딱딱한 걸로 딱딱 쳐서 쳐가지고 네. 하는 건데 그게 또 넷플릭스에서 나온 다큐멘터리 보니까 나오더라고. 그런 그 익스플레인이라고 이제 그 다큐멘터리 보니까 점심 먹으면서 한 번씩 보거든요. 그거를 네. 크리켓의 룰을 설명하는데 크리켓 룰이 굉장히 복잡하대요. 그리고 이게 원래 그 영국들 귀족들이 하는 스포츠였는데 그게 이제 식민지 이제 활동을 하면서 영국 애들이 네. 그걸 이제 영미권 국가들 이제 아니, 영연방일 때 이제 거기다가 이제 인도라든지 호주 뭐 이런 국가들에 많이 전파를 했다라고 하면서 원래 이게 뭐 5일 동안 쳤다 그러더라고 크리켓이라는 운동이. 그렇게 오래 하는 게임이었어요? 원래 그렇게 오래 하는 거였대. 나 몰랐는데 이거 뭐 5일씩 하고 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룰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뭐 3시간 안에 끊는 걸로 바뀌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연봉이 지금 뭐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스포츠 중 하나잖아 크리켓이. 크리켓이. 왜냐하면 인도 시장을 공략하려면 이제 여기다가 스폰을 돼야 되거든. 그 인도가 몇 명이죠? 지금 14억, 15억입니까 거기? 그래서 인도도 10억이 넘죠. 네, 거기 그 인구를 공략하려면은 약간 되게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 나라의 국민성을 대표하는 스포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 제가 봤을 땐 조금 과도하게 프로 스포츠가 많은 것 같아. 아, 축구도 있고 야구도 야구도 있고 있고 농구도 배구도 있고 뭐 있죠, 뭐 핸드볼도 있고 뭐 엄청 많잖아요. 축구도 사실. 있잖아. 족구도 있나? 아 족구도 있는 것 같더라.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제 뭐 크리켓은 이제 그 인도를 대표하는 스포츠가 되었고 이게 엄청나대요 스폰서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 그러면서 그거 알아요 요즘에 좀 딴 얘기 좀 야구 얘기 나와서 하는 건데 지금 미국 애들이 야구를 못 보잖아. 미국 애들이 야구를 못 보고. 야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 전면 그렇죠. 금지되니까. 코로나 때문에 모든 근데 스포츠가 지금 다 중단된 상태인데. 한국은 지금 시범 경기 시작했거든요 야구.
아 지금 코로나 이후로 스포츠가 시작을 시범 했나요? 경기를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이. 그런데 네. 지금 그래서 해외 토토쟁이들이 지금 한국 KBO 가지고 토토한테. 그러면서 지금 완전히 그 사람들 사전 지식이 없잖아. 아하. 그러니까 뭐 홈어웨이를 치면은 당연히 홈 경기가 배당률이 낮죠. 당연히 정배당을 주고 이제 그 역배당을 줘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한국 같은 경우는 홈어웨이가 크게 미국처럼 연관이 있지는 않아요. 없지. 동네가 좁고 뭐. 동네가 좁고 거리가 가깝잖아. 사실 뭐 네. 서울 부산이라고 하면은 뭐 얼마 돼 사실 1시간만 하면 가는데 그게 무슨 홈어웨이야. 그런데 이제 그것만 보고 배당률을 책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외국 토토 사이트들이 난리가 났다면서 지금 스포츠 하는 데가 없으니까 이거라도. 이제 그걸 하는데 그거 보면서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나 이글스가 막 정배당을 받았다 이런 얘기하면서 말도 안 되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하면서, 특히 시범 경기에다가 이제 그 토토 하시는 분들이 사전 지식이 좀 부족하다 보니 지금 혼란에 빠져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지금 ESPN 이런 데서 지금 한국 프로야구 지금 중계하는 걸로. 중계 좀 하게 해달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런 얘기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있다라는 걸 하면서 이제 뭐 베트남의 프로 스포츠, 베트남에는 농구가 있나요? 농구가 있습니다. 지금 프로 스포츠는 제가 세 개를 말씀드릴게. 첫 번째가 축구, 그다음에 두 번째가 농구. 축구, 농구는 사실은 뭐 어디 가나 있는 거고, 스포츠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제 마지막이 e스포츠, 리그 오브 레전드. 근데 농구는 농구장이 어디 있나요? 있어요. 프로 농구하는 데가 하노이에? 우리 집 앞에 있는 것 같더라. 그 알아요, 엄사장. 우리 집 앞에 보면 그 약간 체육관 같은 거 하나 있잖아. 뭐 이상하게 생긴 건물 하나 있어요. 바로 앞에. 그 약간 이렇게 그 오페라 하우스 같이 생긴. 거기가 맞아. 거기가 아마 그건 것 같아. 그 프로농구 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그 호떠이에 있는 경기장이 걔들이 지금 뭐 어디 하노이 버팔로스인가? 걔들이 그걸 지금 이름도 멋있네. 하노이 버팔로스가 있어. 연고지를 쓰고 있는데, 네. 호떠이 아레나라고 하는 거 보니까 거긴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우리 집 앞에가. 그럼 농구를 한번 보러 가야겠어. 내가 아직 가본 적이 없는데 코로나 끝나고 경기 시작하게 되면은 농구를 한번 보러 가야겠다라고 하면서 일단은. 그렇지.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축구 얘기부터 그럼 시작을 해보나요? 네, 축구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베트남에도 프로 스포츠가 있고 지금 14개 팀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나무 위키에서 끌고 온 거고, 14개 팀이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여기도 이제 스플릿 제도 해가지고 승강전을 하고 있죠. 1부 리그, 2부 리그 해가지고 이제 성적 안 좋은 팀은 2부 리그로 강등이 되고, 2부 리그에서 이제 1, 2등 한 팀은 이제 다시 올라오고. 네. 그래서 지역 연고가 뭐 하노이 팀, 하이퐁 팀, 네. 뭐 호앙아잉, 잘라이 이거는 지역 이름이 아닌 것 같고, 지역 이름으로 된 팀도 잘라이가 있고, 지역 아니야? 호앙아잉은 뭐야? 호앙아잉 잘라이. 황하잉은 그냥 그 팀 이름이겠죠 아마. 그거. 네, 그러니까 지역 이름으로 된 팀도 있고 그냥 회사 이름으로 박아놓고 하는 팀도 있는 것 같고.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첫 번째가 있는 팀이 빈정 네. 지역 연구로 하나 있고요. 두 번째가 남딘 이거 하노이 근처죠. 남딘도. 그쵸. 남딘이 하노이 근처. 그다음에 하노이의 팀. 그다음에 하이퐁 팀이 있고, 그다음에 잘라이. 이거 아마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핫띵. 네. 핫띵. 그다음에 꽝남. 그다음에 사이곤. 다낭. 이런 거는 왜 사이공이라 쓰지? 나 이것도 웃기지 않냐? 호치민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개인 이름이라서 그런가? 근데 뒤에 보면 호치민 팀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 이거를 팀명을 예를 들면은 좀 이상하지 않냐라는 아니 거지. 이게 뭐 팀 이름은 바뀌더라도 도시 이름 바뀐 거랑 도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팀 이름 바꾼 거랑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가? 지금도 공항은 사이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이공을 하긴 하죠. 네. 예. 그래서 뭐 그렇다. 그다음에 응해안, 그다음에 꽝닌, 타잉화, 호치밍, 그다음에 이제 비에텔. 뭐 비에텔은 이게 아마 하노이 연고의 팀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보통 팀들이 14개 팀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게 1980년도부터 이제 뭐 시작을 했대요, 프로리그를. 그래서 이제 그 어차피 뭐 그때는 참 뭐 먹고 살기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이제 뭐 그런 항상 스포츠라든지 이런 거는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3S 정책.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해가지고 축구를 했고, 그러면서 지금 2020년도 좀 재밌게 봐야 되는 게 LS 산전에서 여기 스폰서를 하게 되었다. 원래 이렇게 스포츠의 한 개의 회사에서 전체적인 스폰을 하나요? 하죠. 매 시즌마다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 예를 들면 프리미어 리그도 스폰이 누가 했었지 옛날에? 그 메인 스폰서가 있고 뭐 부스폰서도 있곤 한데, 보통 이제 시즌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LS 산전 같은 경우는 꽝남에 있는 팀도 직접 운영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거를 꽝남에 있는 팀 그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재밌게 볼 거는 이제 대부분의 이제 베트남 감독인데,
여기 이태리 감독이 한 분 있습니다. 파비오 로페스 씨라고 탕화 팀이 하나 있고 그리고 한국 감독님이 지금 두 분 계세요. 네, 이태훈 감독님이랑 그다음에 정혜성 이게 아마 코치실 거예요. 정혜성 네. 코치가 예전에 그쵸, 네, 맞습니다. 그분에서 호치민 팀이라든 이제 그 자라이 팀 여기 운영하고 있고 작년까지만 해도 한국 감독이 세 분이 있었대. 근데 그 한 분이 비에텔이 이게 아마 감독 교체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2019년도까지는 비에텔도 한국 감독이 이제 감독직을 수행하시다가 이제 많이 바뀌었고 이제 이것도 이제 박항서 감독님 영향으로 인해서 좀 많이 이제 그 외국 코치에 대한 뭐랄까 그 인식이 많이 좋아졌다 그러더라고. 베트남도 어쨌든 좀 보수적인 면이 있는 국가고 하다 보니 자국민들 위주로 해서 이제 원래는 운영을 하다가 리그 자체도 이제는 외국 감독도 많이 영입을 해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놓친 게 있었는데 베트남의 축구 열풍 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때 이제 염 사장이 이제 인도네시아 가서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서 했던 얘기 또 하려니까 진짜 힘드네 그죠? 뭐 했었죠? 제가 축구를 별로 크게 좋아하는 건 아닌데 네. 물론 뭐 국가대표 경기하는 건 보고 뭐 그렇죠. 4강전, 2전 이런 거 다 보책해 봅니다. 봐야죠. 이제 개별 팀에 대한 경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인도네시아에 출장 갈 일이 있었는데 2년 전에 마침 그때 그 아시안 게임인가요? 그럴 거야. 아시안 게임을 기억. 네, 아시안 게임 팔렘방에서 한 네, 거죠. 아시안 게임을 하는데 자카르타에서 마침 축구 경기가 준결승이었나? 결승이었나? 준결승이었을 거예요. 베트남이랑 한국하고 베트남이랑. 베트남이랑 경기를 하는데 그 또 요런 기회를 또 놓치기가 또 아까워가지고 택시비가 싸지 않았던 것 같아요. 편도로 한 15,000원? 네. 왕복으로 한 3만 원 했던 것 같은데 네. 그거 내고 이제 경기장이 굉장히 멀더라고. 티켓팅 어떻게 했어요, 근데요? 티켓팅은 인터넷으로 했죠. 아, 미리 하고 미리 하고. 출장 갔는데 그래도 되는 겁니까 지금? 그 마침 그날이 도착하는 날이었고 아. 그 다음 날부터 출장 일정이 있어가지고 그럼. 그날 밤 경기를 보러 갔다 왔는데 네. 여튼 뭐 잘 봤고요. 베트남도 빨간색 옷을 입고 있잖아요. 한국은 또 붉은 악마로 상징되고 있고 두 개가 너무 비슷한데 여튼 그 두 팀의 사이에서 박쥐처럼 베트남도 응원하고 한국도 응원하고 매국 놈이다. 물론 뭐 매국 놈이다. 도로 이제 던지십시오. 마음은 다 한국이지만 그렇죠. 베트남도 뭐 내가 살고 있는 나라로서 사실은 또 이게 또 그런 데서 잘해야죠. 왜냐면 베트남 분들이 응원을 많이 갔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괜히 또 그 경기를 한국이 크게 이겼을 거야. 아마 그 3대0 4대0 그러지 않냐? 뭐 그랬던 것 같아. 3대 0 맞아. 크게 이기면서 3대 1인가 됐던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때 그러면서도 저도 기억나는 게 이 경기는 저는 사무실에서 봤거든요. 그때 축구 시즌 되면 사실 이 친구들이 일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은 한국도 그렇잖아. 사실은 그 아시안컵이란 게 한국 입장에서는 한국도 우승한 지 꽤 오래됐는데 그때 그 크게 신경 안 쓰거든요. 뭐 한국이 알아서 잘하겠지. 우리는 사실 월드컵이 목표지 않습니까? 월드컵이 월드컵이 얼마나 항상 성적을 내냐가 목표인데 그렇죠. 베트남 같은 경우는 아시안컵이 월드컵이에요. 사실 거기서 4강을 갔다는 얘기는 베트남이 그렇게 결코 잘하는 팀은 아니었죠. 과거에는. 근데 그거는 이제 월드컵 4강의 분위기다 보니 일을 안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서 보고 있는데 또 이 친구들이 국뽕이 세다 보니 이길 줄 알더라고. 베트남이 한국을 이긴다. 분위기가 계속 이겨온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베트남이 한국은 이런 나라는 당연히 이겨야 된다고 하고 여기까지 온 거고 만약에 베트남에서 베트남에서 졌다고 하면 사퇴하셔야 돼요. 국가대표 감독님 한국이.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그 각각 힘든 상대들을 계속 이겨오면서 올라왔던 경기였기 그렇죠. 때문에 한국도 당연히 네. 이기는 걸로. 그래서 저는 별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봤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 저한테 왜 미스터 리는 한국 응원하지 않냐. 저는 그러면서 얘기한 게 야 뭐 당연히 이기는 경기를 내가 응원을 하냐면서 그때 뭐 자기들이 막 베트남 이길 줄 알더라고. 근데 또 그런 얘기하는 게 이제 그때 그 말했던 그 BMW 탄다는 그 친구가 같이 사무실에서 보고 있었는데 그 친구만 약간 유일하게 축구가 베트남이 고전을 하고 이기기 힘들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 몰매로 맞을 뻔했어요. 베트남 애들한테 왜 그런 말을 하냐고 하니까 이제 그 양팀 이제 그 국가대표 이제 리스트가 딱 그 스쿼드가 딱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봐라고 여기 뭐 손흥민이 지금 토트넘 뛰고 있고 여기 뭐냐 뭐 황희찬 씨 이런 사람들 뭐 지금 뭐 오스트리아 리그 뭐 짤스부르크랜데 뛰고 있는데 여기 지금 전부 다 한화 FC다. 야 이기는 게 이상하다면서 이거 응원은 하도 이기는 게 이상하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되게 진지하게 보더라고. 베트남 이길 거라면서. 국뽕의 힘입니다 이게. 힘입니다. 그러면서 근데 이거를 참 비난하시면 될 게 아닌 게 한국도 그랬잖아. 우리 월드컵 4강 갔을 때 야 브라질 이기는 거 아니야 독일 이기는 거 아니야 생각했거든. 그때 우리는 월드컵 봤지 않습니까? 그럴 때 10년 전인데 10년이 넘었죠 지금. 18년 전. 18년 전 거의 20년 전이에요. 이렇게 세월이 빨라요. 미쳐서 진짜 시간이 이제
알았단 말이야. 뭐 이탈리아 우리가 이길 줄 알았겠어요 사실은. 그리고 스페인 이길 줄 알았겠냐라는 건데 그런 분위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뭐 또 너무 곡해서 들으실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하여튼 베트남의 축구 열풍이 대단하고 이번에 또 LS 산전을 비롯해서 많은 한국 기업들, 한국 감독님들이 일을 하고 있다. 박항서 감독님 이후로 많은 좋은 일이 발생을 했죠. 아, 당신이 축구를 모르니까 이거 길게 얘기를 못 하겠네. 아, 괜찮습니다. 여튼 이 축구 열풍은 이 도박 열풍하고 굉장히 관계가 많아가지고 아, 좋습니다. 축구에 가산탕진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많다. 같고요. 또 예전에 또 제가 또 뭐 듣자 하면 그 축구 경기 그 큰 경기가 있는 날 다음 날에는 오토바이 중고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온대요. 맞죠. 그래서 그 또 여기는 그 뭐라고 하지 한국말로? 토토 아니 그 말고 뭐 그 전당포 전당포들이 엄청 많습니다. 맞습니다. 또 프랜차이즈 전당포도 있고요. 가다 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대규모의 경기가 있는 날들은 다 전당포에다 맡겨놓고 돈 받아가지고 이제 내기를 하니까 근데 뭐 사망자들도 많이 나온다고 하는 것 같고 그럼 뭐 실종자도 나오고 웃을 얘기는 아닌데 아, 그렇다는 여튼 거죠. 베트남에는 그렇게 내기 그 축구로 하는 내기가 굉장히 많이 하고요. 여기도 사설 토토 진짜 많이 하더라고. 나도 PC방 자주 간다 그랬잖아요. 네. 거기 보면은 아저씨들 한두 명 꼭 있어요. 거기 사설 토토 하는 사람들. 사설 토토는 베트남도 약간 한국으로 치면은 그 불법이죠. 그 사설 토토라는 게 그 배트맨 말고 그러니까 베트남은 베트남 말고 그 그냥 그 온라인 사이트로 해가지고 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 온라인 카지노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그 PC방 가면 꼭 한두 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앉아가지고 담배 이렇게 피면서 금연석인데 막 담배 피면서 막 음료수 쌓아놓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야이 그렇다. 그래서 베트남에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첫 번째에서 스포츠는 이제 베트남은 축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워낙 여기도 보면은 풋살장이라든지 대구보다 많아. 엄청나게 많죠. 동네마다 하나씩 다 있잖아. 그 테니스장 많이 본 것 같은데 풀살장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랜드 프라자 뒤에 우리 집 콧대기도 하나 있고 여기 동네마다 하나씩 다 있어요. 풋살장이나 축구장 같은 경우가 엄청나게 많고 네. 그 저녁 되면 사람들이 축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베트남의 국기는 사실은 뭐 축구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면서 박항서 감독님이 참 큰일 하셨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 베트남의 가장 최적화된 감독이 아니었나. 개인적으로는 박항서 감독님을 그렇게 뭐 어떻게 말씀드려 이런 말씀 좀 민감한데 좀 그 위대한 축구 코치라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한국에선 평범한 분이었는데 뭐 그렇죠. 시기와 타이밍 그리고 운과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것들이 다 때려 맞아가지고 진짜로 제 2의 인생을 네. 제 1보다 더 낮게 사시는 왜냐면은 뭐 자꾸 스포츠 얘기를 좀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이제 스포츠라든지 축구 트렌드들이 되게 디테일을 많이 따지거든요, 사실은. 전술적으로. 그 예전에 이제 뭐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라든지 그런 분들 요즘엔 그것도 있는 거 알아요? 축구에 드로잉 코치가 있대요, 요새. 드로잉 코치는 뭐 하는 거죠? 그 축구 사이드라인 던지는 나가면 것만- 던지는 거 그것만 코치하는 사람이 있대요, 요새. 아 지금 리버풀에 뛰고 있는 어디 코치 하나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것만 전담을 하는 사람이 있대요, 코치를. 그거 되게 잘하는 사람인가? 그거 모르겠어. 그 사람이 팔 힘이 좋은 건지 전술을 어떻게 짜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축구도 갈 때까지 가가지고 그런 진짜로 옛날에 디테일한 쓰면 것까지. 아무까지 신경 안 쓰는 것까지도 이제 상위 팀들은 체크를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박항서 감독님이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좀 옛날 축구라고는 볼 수 있겠지만 그게 참 베트남에서는 제일 적합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베트남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그리고 사실 동남아에서 리그를 하는 거다 보니 이제 그 좀 상대적인 우위가 있지 않냐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정신력 이거를 강조하는 것들이 아직까지는 여기서는 참 잘 먹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드로잉 코치도 있고 한데 열풍이 대단했다. 라는 걸로 축구 얘기를 정리하는 걸로 마무리를 해야겠죠, 사실은. 하고. 이건 앞으로 이런 주제는 고르면 안 되겠다, 이게. 얘기가 안 되는 이게 핑퐁이 안 되네, 이게 지금. 이렇게 모를 줄 생각 없는지 몰랐네, 스포츠에 대해서. 아니 뭐 기본적인 룰 같은 건 아는데 축구에 내가 여기다가 축구 룰은 씨야. 그 골대 차 넣으면 들어가는 게 한 골입니다, 이거지. 야, 씨. 근데 여기다가 무슨 베트남에 있는 무슨 선수의 그런 뭐 아. 연봉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까? 아니 뭘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뭐 교류전도 많이 했고 네. 그 강원 FC 이런 데 옛날에 거기 했었잖아요. 거기 어디냐? 그 강원 FC에 그 베트남 선수가 뛰었었어요. 그래서 론선정 그 사람이 이제 그 신한은행 옛날에 네. 광고 모델이었죠. 그러면서도 이제 하는데 뭐 이 얘기를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그런데 많이 축구를 하고 하는데 베트남 또 돈 있는 사람들이 이제 축구 교육 많이 사교육으로 많이 시킨대. 우리 어릴 때 이제 네. 피아노 하고 한 것처럼. 왜냐면 이 얘기를 들은 게 하노이에 지금 그 전직 국가대표 하시는 분이 코치 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기 축구 교실하는 분이 있거든. 네. 국가대표는 아니고 한국에서 프로 선수 하신 분이 여기 코치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주 고객층이 원래는 옛날에는 한국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베트남 애들이 등록을 되게 많이 해가지고 어린이 축구 교실 어린 축구 하는데 교실에, 예.
그게 이제 열풍인 거죠. 예전이었으면 베트남 사람들한테 배웠을 건데 이제 그것도 이제 한국에서 야, 박 감독님 이후에 이제 한국 코치들이 하면 잘하는구나 생각 드니까 한 달에 10불 정도 돈을 비싼데? 비싼 편이죠. 축구 교실 치고는. 근데도 베트남 사람들이 요즘 등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다라는 거. 뭐 축구는 뭐 정도로 합시다 그냥.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제 이게 어렵다. 혼자도 저도 혼자 하는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근데 야짱 그 얘기 들어봅시다. 그래서 다 이게 그래서 그다음에 농구 베트남에 농구 좋아해요 사람들 꽤 많이 하고. 베트남에 그러니까 그 길거리 가가지고 친구들이랑 농구하는 건 좋아하는 거 봤는데 네. 베트남에서 뭐 농구 경기를 봐야 된다. 농구 경기를 난 심지어는 본 적이 아예 없는 것 같은데 나도 몰랐는데 유튜브에 나와요. 유튜브에 치면 뭐든 나오겠지. 유튜브에 치면 풀 경기가 영상이 올라와. 네, 유튜브에서 세렝게티에서도 야구할 거고 어, 편하게 할 겁니다. 그때 뭐 일단 베트남 사람들도 농구는 많이 좋아하고 저희 집 뒤에도 그 어린이용 농구 골대가 걸려있거든요 우리 집 앞에도. 어린이용이 있어 심지어. 아니 그 애들 하려고 막 그런 거 걸어놓고 하는데 네. 그러면서도 베트남이 축구에 비해서는 사실 농구는 좀 인기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베트남에도 지금 7개의 프로팀이 있다. 7개나 있습니까? 7개가 있어요. 지금 2016년도부터 해서 네. 프로팀이 시작됐죠. 그래서 지금 지역 연고인가요 이것도? 이것도 지역 연구예요. 하노이, 호치민, 네. 다낭 뭐 주요 도시들 포함해서 일단은 첫 번째로 말씀드릴게요. 이제 건터 캐피시. 네. 이제 건터죠, 건터. 건터. 건터 이제 그 건터 거기 이제 거기 뭐랄까요 그 연구로 둔 팀이 하나 있고 네. 다낭에 이제 하나 있어요. 또 다낭 드래곤즈라고. 다낭 드래곤즈. 예. 그다음에 하노이 버팔로. 하노이 버팔로. 하노이 버팔로가 아니구나 내가 말한 우리 집 앞에 있다는 게 여기 탕롱월이었어. 그리고 이제 호치민 윙스 뭐 이렇게 해서 하나 있고 뭐 낫짱 돌고래라고 있대요. 그 돌핀즈. 요게 새로 생긴 팀이래. 올해부터 해서 이제 원래는 6개 팀이었다가 예. 새로 이제 생긴 팀이고 이제 뭐 사이공 피버스 해가지고 이제 사이공 2개, 하노이 2개, 나머지 이제 기타 좀 그 광역시 좀 되는 사이즈에 하나씩 있는데 이것도 한번 가보고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이거는 표를 어디서 사는 데가 있나? 있겠지? 있어 있는 것 같아. 그 유튜브로 보면은 풀 경기도 나와주고 네. 아까도 놓쳤는 게 베트남 축구도 용병을 뛰는데 여기도 용병을 뛰더라고. 용병이 있어요. 용병이. 외국 사람들이 있나요? 용병이 있어. 용병이 있어. 그런데 저도 이제 풀 경기를 제가 농구를 좋아하니까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감독들도 보시면은 미국 사람, 베트남 사람, 미국 사람 이 국기는 어딘지 모르겠다. 약간 이 삼색 국기 뭐 하나 있고 네. 그리고 세르비아 사람도 감독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게 좀 신기한 게 많다. 그래서 용병도 있어요 여기. 그러면서 제가 봤죠 농구를 풀 영상을 본 적이 있거든요 유튜브. 베트남이 하는 베트남 프로리그라고 하는 거를 진짜 미안해 근데 진짜 조약하더라고. 진짜 못해 애들이. 진짜 못해. 근데 농구는 그 월드컵 같은 게 없지 않습니까? 농구 월드컵 있죠. 있어요. 있나요? 근데 뭐 대중적이지 않을 뿐이지. 농구 월드컵도 있어요. 왜 대중적이 아니야. 농구를 얼마나 많이 보는데 사람들이. 농구를 한국 국가대표 농구팀이 뭐 어디 미국 농구팀하고 했다는 걸 내가 기억이 안 나네. 왜냐면 월드컵을 가지 못하거든 한국이. 농구 월드컵을 뚫지를 못하잖아. 거긴 가지를 못하는구나. 뭐 이란이랑 중국 어떻게 이거 뭐 이란 이기지만 또 중국이 항상 올라가고. 그렇지 중국. 중국이랑 그리고 그 월드컵 이런 것도 티켓 배당을 하잖아요 이게. 그 어디냐 뭐 유럽의 몇 장, 뭐 미국의 그쵸, 몇 아시아의 몇 장 하는 것처럼 한국은 사실은 중국의 벽을 넣기 힘들기 때문에 아시아에는 마치 베트남이 월드컵에 못 가는 것처럼. 못 가는 것처럼 그런 건 힘든 거고. 그래서 이게 들어보니까 이것도 2016년도가 생긴 이유가 원래 이게 그 동남아시아 교류전이 있대요 이게. 동남아시아 그 농구 월드컵 같은 게 네. 그 매년 있대요. 매년인지는 제가 연도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서 뭐 말레이시아 어디 갔다가 동남아시아도 생각보다 크고 작은 국가들 되게 많잖아요. 그 브루나이부터 시작해서 막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도시국가 같은 나라들이 있고 싱가포르나 네. 브루나이 같은. 그런 데 있는 국가들이 와가지고 교류전을 하다가 이제는 베트남도 이제 그 만들어 보자. 베트남도 나름 동남아시아에서는 맹주로서 네. 우리가 이 스포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나 보네.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16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7개 정도 되는데 그래서 뭐 많이는 안 하는 것 같고 뭐 농구 얘기를 말씀드리자면은 그 길거리에 이제 학생들이 많이 하죠. 그래서 요즘에 그것도 트렌드에 민감해요. 다 좋은 농구하는 애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아. 약간 그런 느낌 있는 것 느낌 같아. 같아. 장비들이 보면은 다들 막 농구화 신형 농구화 신고 저지들 다 입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네. 농구를 하려면 동네가 좋아야 되잖아요. 동네 좋아야 농구장이 있으려면은 굉장히 뭐 대학교 잘 갖춰진- 주변이든 사실은 뭐 저희 집 근처는 농구장이 좀 있어요. 거기 뭐 지금 아파트가 몇 개 있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 하나씩 있긴 한데 그렇게 해서 좀 잘 사는 것 같아 애들이 보면. 그래서 농구를 많이 하고 옛날 베트남 친구가 농구를 했다가 이거 좀 많이 거칠게 하더라고. 그래서 약간 욕을 한번 한 기억이 난다. 베트남 농구 선수들 키가 큰가? 여기도 큰 사람들이 하나? 큰 사람들이 하긴 하는데 그렇게 잘하진 않더라고. 진짜 한국 대학교 수준이 아닌 것 같다. 예, 저는 봤어요. 농구 풀 경기를 보면 두 번은 못 보겠더라고. 너무 잘 못해가지고.
그러면서 여기도 뭐 NBA라든지 이런 뭐 외국 농구 열풍은 그대로 있고 뭐 그러면서 좀 뭐 사담을 말씀드리자면은 한인 농구 팀이 있거든요 여기에. 여기에 그 뭐라고 자기네들끼리 하지? 그 동호회 동호회. 한인 농구 팀이 있는데 그 지금은 조금 달라졌는데 예전에는 제가 이제 그 농구 하시는 선배님이 계시고 하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전에 그분이 계셨죠. 좀 사담이긴 한데 장전이 잘 모르겠고 정락영 씨라고 옛날에 그 한국에서 프로 선수 하시다 분이 있었거든요. 그 가드 보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베트남에 왜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오셔가지고 한인 농구 팀을 감독하세요. 아니 실제로 자기가 뛰면서 네. 그거를 운영을 하셨대. 그런데 그 좀 반발이 심했던 게 되게 스파르타로 프로 선수들처럼 막 그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여기도 교류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한국 사람들이라든지 뭐 미국 팀 네. 교류전을 많이 하면은 한국 팀이 나갔다만 우승했대. 너무 빡시게 굴리니까 사람들 동네 그 팀이 이제 프로 팀 같은 아니야 그 건 아닌 동네 거죠? 아저씨들 동네, 하는 아. 아저씨 조기 농구회 같은 조기 농구회 가가지고 프로 선수가 막 전술 가르치면서 트레이닝을 시키니까 근데 그게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갔다라는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그분이 안 하시고 다시 이제 그 조기 농구회가 됐는데 뭐 이제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다라고 하면서 하는 겁니다. 찾아보니까 베트남 프로농구가 네. 있고요. 없는 얘기를 한 건 아니었겠지만 그렇죠. 베트남 프로농구 일정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한 달 연기돼가지고 아, 뭐 6월 4일날 네. 개막한다고 하고 이름이 굉장히 다들 멋있네. 베트남 프로농구는 신생팀 야짱 돌핀스의 가세로 총 7개 팀이 경합을 펼치고 네. 이 야짱 돌핀즈의 감독은 미국인 라이언 마크핸드 감독. 마크 형이죠. 농구에서 이 드리프트라는 건 뭔가요? 그게 그 선수 출전 선수 그 예를 들면은 팀 성적에 따라서 음. 예를 들면은 농구는 대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네. 이제 대학교에서 잘하는 선수들을 지망하는 거예요. 그냥 팀에서. 어디 가겠다. 아니야 그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은 뭐 A부터 1부터 10까지 팀이 이제 등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1등은 예를 들면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미국은 좀 다르긴 하지만 그 마지막 순번으로 사람을 뽑는 거고 꼴찌가 첫 번째 순번으로 사람 뽑을 수 있는 거죠. 네. 내년 시즌에 이제 신인 선수를 발굴을 할 때 아 선수들이 지망해서 가는 게 아니라 아니요, 팀에서 아니요. 사람을 데려가는 거죠. 느낌인가요? 이제 물론 그 좀 말이 많죠. 예를 들면 너무 약팀 이런 데는 가기 싫으니까 막 그 좀 입김 있고 이제 좀 유망한 선수들 같은 경우는 막 이 팀에 가기 싫다라는 식으로 얘기는 하지만 그거는 본인은 선택이랑 아무 관계 없어요. 무조건 뽑히면 거기서 뛰어야 돼요. 그냥 그래서 한국이 지금 그런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해요. 자기가 가고 싶은 팀에 가는 게 아니네. 이제 축구는 좀 다르죠. 축구랑 야구는 드래프트가 있고요. 야구도 비슷한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야구는 좀 다른 게 이제 그 스카우트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그런 도미니카라든지 이제 그런 쿠바 같은 데서 사람 데리고 오기도 하는데 야구도 드래프트를 하거든요. 대학 선수들. 근데 축구는 드래프트가 없죠. 축구는 그냥 무조건 구단과 그 선수 간에 그러니까 프로가 아닐 때 프로로 데뷔하는 방법이 거기고 이제 나중에는 뭐 실력이 좋으면 돈 주고 이적하고 이런 거는 그럴 거 아니에요? 네, 농구도 네. 이적을 하는데 네. 이제 보통 이제 농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신인 선수들이 프로팀과 계약하는 방법 중 하나가 이제 드래프트로 많이 하죠. 물론 뭐 다른 경우도 있긴 한데 근데 보통은 드래프트. 그래서 뭐 잘 알렸으니까 뭐 야오밍 이런 사람들도 이제 드래프트 1순위로 뽑혔었고 뭐 마이클 조던 이런 사람들 3순위로 뽑히고 했었는데 그래서 드래프트를 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마 대학교에도 농구팀이 있나 봐. 여기도 길거리에서 뽑진 않을 거고 아마. 뭐 그러겠지. 아니, 아까 하여튼 읽어드리던 기사를 좀 보면 네. 기사가 좀 재밌는 게 이름들이 너무 멋있네. 아울러 시즌을 앞두고 세 팀이 감독을 교체했다. 탕롱 워리어스는 지난 시즌 호치민 윙스를 지휘한 프레드릭 루카치를 프레드리크. 영입을 했고 네. 호치민 윙스는 헤디미나스 메일리 우나스 감독을 데려왔다 그쪽이 어디야? 하고요. 우나스 감독은 또 그러니까 뭐야 하노이 버팔로스는 네. 에릭 팔레라스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겼다. 오 여기 감독은 다 외국 사람이에요. 또 신기하게. 아니면 뭐 이름만 그렇게 쓰는 건가? 모르겠어. 어디서 얼마 주고 데리고 오는지. 근데 베트남 이상이 대단하다. 한국도 외국 감독 잘 안 쓰는데 네. 여기는 한국 프로농구도 외국 감독 잘 안 쓰는데 여기는 참 외국인 감독들을 다 쓰시더라고 베트남에. 나중에 그 기회 되시면은 좀 코로나 풀리고 하면은 이런 거 좀 가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여기 호떡 이런 쪽 이제 연구팀 가셔가지고 자제분들이랑 같이
어차피 뭐 한국처럼 야구장 가거나 하지는 못할 거니까. 제가 볼 때 요거는 굉장히 귀한 엔터테인먼트 거리인 게 베트남 한국 사람이면 베트남 농구 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하시는 것도 좀 좋은 추억거리가 되지 않을까 어릴 때. 그렇죠. 베트남 가서 내가 농구를 보고 왔다. 그러면 그렇죠. 모든 사람의 관심을 한눈에 받을진 모르겠지만 유튜브 한번 찍으려고 이걸로 유튜브 찍은 사람도 있더라. 아 괜찮겠다. 브이로그 찍은 사람 있어. 탕롱 워리어즈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인 것 같은데 보니까 있더라고. 농구 보고 와서 브이로그 찍은 사람도 있는데 저희도 나중에 한번 해야겠다 이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농구는 이 정도로 하고. 네, 그럼 이번에는 e스포츠. 마지막에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 그 롤이라고 하는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베트남이 열기가 엄청나요. 사실 여기가 저도 찾아보다 보니까 베트남이 잘하더라고. 베트남이 스포츠 e스포츠계에서 랭킹이 꽤 높은 것 같아요. 높아요. 잘해요. 제가 유일하게 하는 게임이 하나가 있는데 그 뭐야 그거. 여러분 제가 게임 진짜 안 하는데 게임 한 가지를 하는데 네. 그 벨름 디펜스라는 게임인데 네. 여기서 지금 세계 최강국이 베트남이에요. 아 그래요? 네. 최강국이야? 최강국이야. 최강국이야? 항상 뭔가 그 세계 탑랭커 하는 사람들이 그 베트남 국기 모양을 달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베트남 사람들이 게임을 잘합니다. e스포츠 잘하는 게 저도 이걸 찾아봤거든요. 사실은 저도 예전에는 많이 했어요. 그 리그 오브 레전드 이런 거를 많이 했는데 그때는 사실은 뭐 별로 신경을 안 썼죠. 베트남이란 이런 국가들 사실 한국이 워낙 잘했으니까 지금은 좀 중국한테 밀리긴 했는데 네. 그러면서 뭐 그 동남아에 있는 국가들이 그렇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일단은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베트남에서 롤의 위상은 되게 높고 그게 있더라고. 베트남 리그가 프로리그가 따로 있어. 8개 팀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한국에서 이 캐스파 하는 것처럼 베트남에도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리그가 있어요. 지금 8팀이 하고 있고. 이거 스폰이 어딘가? 스포는 뭐 FPT니 뭐 바뀌겠죠. 뭐 이런 바뀌겠죠. 그러면서 그 호치민 쪽 보면은 전용 경기장도 있대. 롤 전용 경기장이 있다는 거야? 있대. 거기서 뭐 스폰서가 보통 뭐 전자업계들이 스폰서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 그렇죠. 뭐 FPT라든지 뭐 이런 CMC나 데서 그런 데서 스폰서를 되고 그리고 매년 리그를 하고 있다까지는 제가 알았죠. 그래서 리그 역사가 원래 뭐 2013년도부터인가? 되게 오래됐대요, 이게. 13년도부터 해서 이제 자기네들을 그 리그 대회를 했었대요, 베트남도. 근데 이게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리그 대회는 어디도 다 있죠. 일본도 있고 다 있어요. 모든 국가에 지금 뭐 그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경우는 다 프로 대회가 있긴 한데 이게 베트남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이것도 월드컵이 있거든요. 롤드컵 있어요. 이라고 하는 그게 가을 시즌에 전 세계 이제 그 모든 팀들 모아놓고 이제 그 세계 챔피언 가리는 경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시드를 줘요. 아까 말씀드린 아시아에 몇 개, 이건 국가별로 시드를 주거든요. 중국에 3장, 한국이 아마 3장 받다가 2장으로 떨어졌을 거고. 요 롤드컵은 팀제인가요? 팀제요, 팀. 팀으로 한 5명. 네, 5명 팀으로 해서 좀 선수들 더 있긴 하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한국이 2장인가 받고 있고 지금 국가별로 주거든요, 이거를. 예를 들면 미국 몇 장, 유럽 몇 장 이렇게 해서 뿌리고 나머지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것도 어떻게 말씀드릴까? 좀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그거를 돌리는 거죠, 자기네들끼리. 토너먼트 붙여가지고 뭐 일본 리그랑 이제 예를 들면 뭐 브라질 리그 이제 예를 들면 뭐 동남아 리그 이제 이런 식으로 묶어가지고 거기서 우승한 국가한테 거기서 이제 거기서 이제 올라간 국가들한테 이제 그 본선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주는 건데 베트남이 이게 16년도인가? 18년도부터 독립적으로 시드를 받는데요, 베트남은 지금. 여기가 한국처럼 한국이 시드 2장을 무조건 가져가는 것처럼 베트남은 무조건 가져간다 그러더라고. 그게 왜 그러냐고 하니까 베트남이 옛날에는 동남아시아 리그에 묶여 있었대. GPL이라고 해서 뭐 동남아시아 리그가 있대 여기도. 거기서 이겨야지 티켓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였는데 그 동남아시아 리그 소속으로 좋은 성적을 거둬서 이제 롤드컵에 나가게 되면 그 밑에 예선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일본 팀이랑 예선해서 그리고 뭐 저 브라질, 아르헨티나 팀이랑 예선하고 이제 그런 뭐 독립국가 리그 뭐 이런 데랑 붙어가지고는 거기서 성적이 좋아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본선에 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주어졌는데 베트남은 이제 베트남 리그에서 독립 리그가 되다 보니까 1등하는 팀은 무조건 본선 직행을 할 수 있다. 예, 무조건 본선 직행을 할 수 있대요. 베트남. 이거 이 롤드컵은 라이엇 게임즈에서 하는 건가요? 라이엇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건데 이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베트남이 동남아 리그를 쓸어먹었다는 거죠. 4년, 5년 동안 계속 1등을 하니까 이제는 얘기는 이제 얘는 동남아 리그에 묶여 있을 레벨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다음에 이제 라이엇에서 그냥
베트남 같은 경우는 단독 시드를 줬다는 거죠. 그래서 두 팀이 올라간대요. 한 팀은 1등한 팀 같은 경우는 바로 본선 직행하는 거고 그리고 또 동남아 리그에서 우승하게 되면은 하면은 이제 거기에 되면은 이제 2등한 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예선전을 할 수 있는 좌격 조건이 되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베트남이 성적이 잘하는 것 같다. 물론 본선 가서는 제가 알기로는 무조건 전패하는 것 같아. 작년 기준으로는 다 전패더라고. 재작년 기준으로는 다 전패고 베트남이. 하지만 또 뭐 위상 자체가 많이 올라갔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죠. 지금. 근데 얘기가 나온 김에 이제 궁금해서 록 페이커라는 사람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요? 페이커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 지금도 현역인가요? 현역을 뛰고 있어요. 현역으로 지금도 그 존재를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예전 지금은 좀 한물 간 지금 좀 가긴 했는데 네.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면 마이클 조단 같은 느낌이죠. 그치, 마이클 조단은 뭐 죽었지만 죽지 않았지. 살아있어 마이클 조단. 내 말은 그러니까, 이게 그 전성기가 갔지만 그치. 아직도 대우받고 있는 조던. 근데 현역으로 뛰고 있고 페이커는 사람은 되게 잘합니다. 그리고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페이커가 지금 SK에서 뛰고 있죠. 네. SK에서 뛰고 있는데 만약에 그 친구가 중국 갔다 연봉 100억부터 깔고 시작할 거예요. 저는 장담할 수 있거든요, 이거 지금. 지금도 연봉이 뭐 미공개라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해줘요. 네. 그러면서 페이커가 이제 그 SK T1이랑 계약이 끝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중국 업체들이 오퍼를 엄청 했대요. 중국 넘어오라고. 근데 페이커는 남았죠. 그러면서도 공개된 연봉은 뭐 몇십억 수준으로 기억하는데 아마 플러스 알파가 많이 묻어 있으니까 네. 공개를 안 하는 거다 얘기 있긴 한데 그 친구가 중국 갔다 제가 봤을 때 무조건 연봉 100억 깔고 시작한다. 근데 제가 이제 네. 롤이란 게임을 전 진짜로 단 한 번도 플레이를 해본 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 물어보는데 네. 이거 그냥 그 캐릭터 하나를 가지고 조정하는 건데 음. 이게 그 실력 차이라는 게 크게 있을 수가 있나요? 당연하죠. 엄청나죠 이거. 엄청납니다. 진짜 상상이 안 돼가지고. 아 이거 엄청납니다 이게. 그리고 당신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네. 5명 10명이서 하는 게임이잖아. 그러니까 한 명이서 하는데 뭐 스타 같은 경우는 인정하겠어요. 스타는 네. 해보기도 했고 어. 뭔가 그 빠른 손놀림과 RPM이 빨라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으면 좀 좋겠다는 걸 알겠는데 이 롤은 제가 롤은 안 해봤고 예전에 카오스는 좀 해봤는데 이게 비슷한 맥락이라는 건 압니다. 그렇죠. 카수도 실력 차이 많이 나잖아. 나긴 하는데 어. 팀제인데 그 한 명이 얼마나 잘한다고 해서 그 팀을 캐리할 수 있는 이게 될까도 싶고 아유 아니 큽니다. 되게 그리고 크죠. 그게 잘한다고 해서 얼마나 큰 팀 물론 저 수많은 그런 롤의 페이커에 대한 칭찬을 들었기 때문에 대단한 건 알겠는데 어떻게 대단할 수가 있나라는 거에 대해서 몰라가지고 그냥 슈퍼스타예요. 진짜 그 한참 잘할 때는 그 사람 한 명이 게임 판도를 바꿨고 그게 되게 커요 사실은. 네. 근데 이거는 고정인가요? 내가 어떤 캐릭터를 한다라는 게 이게 아니요. 그 이제 그거는 이것도 픽밴이라고 해서 네. 캐릭터를 선택을 해요. 이제 시작할 때. 그러니까 제 말은 그 네. 프로게이머 같은 경우에는 이 게임 나갈 때 내가 이 플레이어를 한다는 거는 네. 뭐 이런 직업의 캐릭터를 고르는 거는 정해진 상태인가요? 아니면 아니요, 언제든지 아니요. 바꿀 수가 있는 그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 못 바꾸는데 게임 시작하기 전에는 선택을 할 수 있죠. 그것도 이제 팀에서 전략적인 차원으로 이제 그 이번에는 무슨 캐릭터를 골라라, 이번에는 무슨 캐릭터를 고르게 상대방이 고르게 하지 말라,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럼 이 페이커라는 선수는 페이커가 잘하는 플레이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뭘 해도 잘하는 옛날에는 물론 뭐 특별하게 더 잘하는 것들이 있긴 한데 옛날에는 뭘 해도 잘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타크래프트에서 물론 주종족이 뭐 프로스페라 이런 게 있지만 꼭 그 프로게이머 중에서 랜덤한 프로게이머 그런 것처럼 있잖아. 네, 맞아. 난 많이 잘했죠. 근데 지금은 조금 내려갔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네. 뭐 그러니까 이제는 아이콘이 됐어요. 그냥 이 사람은 더 이상 염요한 같은 이제는 실력의 문제가 아닌 거지. 지금 당장 은퇴해도 이미 전설적인 인물이 됐고 뭐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은 비틀즈 노래 지금 들으면 좀 촌스러울 수도 있지만 뭐 비틀즈 아닙니까? 비틀즈는 비틀즈죠. 네, 퀸은 뭐, 퀸이고 퀸이면 퀸이고 뭐 농구도 뭐 마이클 조단보다 훨씬 잘하는 선수들이 지금 나올 수도 있다고 하지만 농구는 마이클 조단이에요. 축구는 펠레고 사실은 그런 이제 뭐랄까 자기 스스로가 이제 브랜드가 된 사람이에요. 그냥 그 이 업계에서 뭐 페이커보다 아무리 잘하고 뭐 젊고 뭐 스타성이 좋고 상품성이 좋은 친구가 나오더라도 이제는 그냥 모든 사람들은 리그 오브 레전드는 페이커였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게 된 거죠. 그런 신화의 영역이죠. 사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스포츠에서 이제 정점을 찍고 그것도 뭐 초창기에 좀 태동하기 전에 이제 자리 조금 물론 자리가 잡히긴 했지만도 그때 이제 좀 정점을 찍다 보니 훨씬 더 좀 더 영향력이 많았고 페이커가 지금 나왔다 지금 실력으로 페이커는 안 됐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 앞에 다른 사람이 누군가 자리를 차지했겠지 페이커는 자리를. 예. 임요한도 그 시대에 나왔기 때문에 테란의 황제라는 칭호를 들을 수 있었던 것처럼 뭐 이용호 씨한테 졌잖아요. 지금 뭐 이용호 씨를 못 이기겠지 당연히. 네. 근데 이용호 씨가 예를 들면 임요한 세대에 나왔으면은 더 위대한 사람이 될 수도 있을 수도 그러면은 있고 우리가 임요한이 아니고 이용호로 기억하겠지만 이제 뭐 그런 느낌이 아닌가. 위대한 사람이다.
라는 거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게 좀 연령대가 연령대가 있으신 분이 많아가지고 네. e스포츠를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그래 뭐, 아무튼 제가 궁금한 입장에서 한번 그 바둑으로 치면은 뭐 이제 뭐 이창호 같은 이창호 같은 조훈현? 조훈현 이창호가 조훈현 넘었지. 그렇죠 그렇죠 넘었지만 이세돌 이세돌인데 그래도 바둑은 이창호다. 뭐 그런 느낌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 예를 들어 또 딴 게 뭐가 있을까요? 또 뭐 골프 뭐 이런 거 얘기를 하자면 골프는 박세리, 박세리 말고 뭐 야구는 박찬호, 박찬호 뭐 박찬호보다 잘 던지는 선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네. 이제 박찬호를 생각하는 거고. 손동열? 뭐 그렇죠. 근데 선동열 씨보다는 박찬호가 잘 던졌고. 아 그거는 뭐 제가 선동열 씨를 비하한다는 게 아니고 메이저리그 못 갔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거는 인정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예, 라는 얘기하면서 뭐 그런 거죠. 뭐 축구는 차범근, 뭐 지금 뭐 박지성 씨가 뭐 아이콘이 됐고 손흥민 씨가 지금 그쵸. 이어받고 있지만 한국 축구 하면 일단 첫 번째로 떠올리는 사람 차범근이고, 차범근. 네, 히딩크. 뭐 히딩크 감독은 히딩크고 뭐 그런 느낌인 거라 그냥 페이커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고 베트남에서 되게 우상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영상 보고 있고 실제로 네. 게임을 했어야 된다 어릴 때. 근데 이건 재능이야. 안 되더라, 안 들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아, 네 진짜로 롤 하여튼 한번 언제 기회가 되면 꼭 해보고 싶습니다. 한번 해봐요. 아 롤을 안 해봤어? 안 해봤습니다. 내 동생도 해봤는데 당신이 안 해봤다고? 안 해봤습니다. 한번 해봐요 그냥. 하는 거를 한 10분도 본 적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한 번은 해봐요 한 번은. 네. 왜냐면 이게 어쨌건 간에 뭐 게임이 스포츠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한 시대를 관통했던 문화적 그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예, 컬처의 거기 때문에. 저희 그 친구들끼리 모여도 롤 같이 안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많이 했죠. 요새는 잘 안 해요. 나이 드니까 이제 다 아, 네. 게임을 잘 안 하는데. 우리 뭐 그러니까 어릴 때도 뭐 제가 그 게임을 즐긴다기보다 친구들이 같이 하는 그 문화적 그 그런 콘텐츠로서 거죠. 즐겼던 예. 거지.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 뭐 롤을 하거나 하진 않으니까. 뭐 그래서 그런 얘기 많죠. 뭐 페이커랑 김연아 씨 누가 더 유명하냐 옛날에 이런 거 되게 논쟁 많았었거든요. 뭐 페이커가 이기는 것 같은데. 저도 페이커 이긴다 생각하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막 김연아 씨가 더 유명하다. 한국에서로 치면 아니야, 그럴 수 있겠지만 전 세계로 치면은 당연히 페이커가 저는 페이커 쪽으로 들고 싶은데 그러면서 막 그 김연아를 더 많이 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모르겠다.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정리하자면 축구 많이 보고 그렇죠. 농구도- 프로 농구가 있다. 농구도 많이 좋아한다 사람들이. 네. 뭐 유행에 민감해요. 일단 농구하는 거 보니까 농구도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트렌드에 맞게 이 친구들도 많이 보고 따라 하더라고. 아. 최근에 이제 뭐 스테판 커리시 이런 사람들이 이제 3점슛 잘 넣고 하니까 베트남 친구들도 그거 많이 따라 하려고 하고 이거를 보는 게 뭐냐면은 네. 한 번씩 길을 다니다 보면 꼬맹이들 농구하는 걸 보거든요. 진짜 어린 애들 한 중학생 정도 되는 애들이 농구하는 걸 봐요. 근데 그 옛날이었으면은 막 우리가 내가 중학교 때 쓰면은 딱 마이클 조던을 따라하거나 이제 뭐 이런 걸 따라했을 건데 이제 이 친구들이 가장 트렌디한 선수 중 하면 이제 막 스테판 커리 이런 사람들 따라하더라고. 그러면서도 아 이게 세상이 바뀌고 있다. 프로 야구는 아직은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다. 앞으로도 없을 것 같다. 야구는 없을 거야. 야구는 없을 거야. 야구는 좀 경제적으로 먹고 살만 해야지 그것도 그렇고 하는 스포츠 느낌이 좀 강하죠. 그리고 야구도 지금 좀 태도 지금 약간 지금 변화의 단계거든요, 사실은. 야구가 그 옛날에 보면은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스포츠 약간 여유롭게 보는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흔히 옛날 드라마 보면은 그 아버지랑 둘이 손잡고 뭐 바베큐나 구우면서 그 막 3시간, 4시간씩 맥주 마셔가면서 보는 게 야구라는 스포츠였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너무 루즈해지고 시간이 너무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게 이제 좀 트렌드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구도 지금 그거를 시간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단축시킬까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대요. 그게 옛날에는 야구가 또 좋은 게 뭐냐면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스포츠 아닙니까? 3시간짜리다 보니까 광고를 많이 넣을 수 있어. 그렇죠. 커머셜을 많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좋은 스포츠였는데 지금은 그게 오히려 이제 발목을 잡고 독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방송을 밀리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도 있고. 그렇죠.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좀 뭐 많은 방법을 찾고 있는데 그래서 좀 야구는 그렇다라는 거죠. 베트남에서는 인기가 없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엄청 인기 있는 스포츠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야구란 거. 네. 즐기는 나라들이 몇 개 없잖아. e스포츠 넌 뭐 이게 미래다. 롤이 뜨겁다. 네, 아들이 재능이 있다고 하시면 아, 근데 이것도 뭐 힘들겠지만 너무 그렇게 자제분이 게임 많이 한다고 뭐라 하시지 마시라. 혹시라도 방송 듣는 남편이 게임 많이 한다고 뭐라 하지 마시라. 이것도 돈이 될 게임이 있고 돈이 안 될 게임이 있지. 아 그래도 어쨌든 간에 취미로서는 게임 제일 싸잖아. 아 그건 그렇죠. 게임 제일 싸요. 쓸데없이 카메라 막 아유 뭐 하는 만원경 거, 산다 그러고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막 그런 거. 낚시 이런 건 아 되게 없지. 큰일이요. 그거 내 친구가 되게 많이 해. 그 미국에 시집 갔다는 그 친구가 형이 낚시를 좋아한대. 네. 낚시를 가는데 자기가 되게 아니 낚시가 아니다 그래. 그 형이 게임을 많이 한대요 집에서. 근데 그 자기가 되게 못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야 눈치 없이 그러지 말고 게임 하는다는 게 좋은 거다. 낚시한다 그러면서 야 저 미시시피 강 가가지고 막 베스 낚으러 가면 너 감당할 수 있겠냐고.
듣자 하니까 그 장인어른이 낚시하는데 사위가 낚시를 하면은 그건 뭐 와이프도 없고 뭐 그러니까, 부모도 없고 그냥 새로운 아들을 입양한 거라는데. 그러니까 나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 하잖아. 그러면서 얘기가 또 눈치 없이 그러더라고. 자기가 따라가가지고 옆에서 밥도 해주고 할 거다. 좀 그러지 마라. 그 남자는 개인의 시간이 필요한데 낚시터까지 따라오면은 이게 너의 그 부부 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때는 조용히 있는 게 좋다면서 그런 얘기 했었죠. 그게 돈 안 드는 취미다. 또 궁금한 게 아실 것 같은데 베트남은 그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그 오래된 게임이 이상하게 많이 해요. 약간. 그 왜 그렇게 열심히 보는 거야? 똑같지. 지금 스타 하는 나라 우리밖에 없어. 스타크래프트 지금 누가 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건 그럴 수 있는데 민속놀이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된다. 윷놀이다.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를 내가 하는 사람은 못 봤는데 보는 사람은 너무 많이 봤어. 하는 사람 엄청 많아. 이게. 얘기 안 했어요. 나 PC방 가면은 한 10명 중에 1명, 2명은 꼭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주로 보는 사람이더라고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를. 게임을 해. 그 있잖아. 옆에 무슨 뭐 배틀그라운드 돌아가는 컴퓨터 갖다 놓고 20년 전 게임 하고 있어. 그 사람들. 그래가지고는 뭐라는 건 약간 그 윷놀이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윷놀이. 맞습니다. 전통놀이다. 라는 걸로 해서 방송 정도로 마무리하면 안 될까? 네 오늘 하여튼 지금까지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리고 아유 또 횡설수설이 길었네요 또 이게. 우리 방송이 그 매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 네, 오늘의 결론은 유튜브를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줘라. 라는 거 유튜브 저희가 굶어 죽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